안녕하십니까, 김홍두입니다. 직원들을 좀 뽑으면서 면접을 좀 봐요.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고 훌륭한 인재일 텐데, 중소기업에 취직하시려는 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 그러니까 나는 A라는 걸로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B라고 읽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력서에서도 참 그런 내용이 많아요. 이제 뽑는 입장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6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 직장하고 그 사람의 집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청담역 근처에 있는데, 청담역 근처에 지원을 하는 분들 중에서 인천에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산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강남까지 이렇게 오시기가 뭐 실제로 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결국에 집이 너무 멀어서 다니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원장님이 싫어서 다닐 수 없어요, 이럴 수는 없으니 돌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먼 곳에 있는 직장을 여러 가지 이유로 페이가 높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출퇴근 거리는 왕복 1시간 반을 좀 넘지 않는 거리가, 왜냐하면 일이 끝나고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출퇴근에 2시간 이상이 걸려버리면 그것만으로도 좀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일단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고, 이력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이하고 이제 외모 같은 것들이 되겠죠. 나이도 이거는 복불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직원들과의 위아래 상하 관계에 좀 위배가 될까봐 나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은 어차피 나이 많은 사람이 많으면 나이 어린 사람이 오거나 나이 많은 사람이 또 거기 한 명 더 오거나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 직장에 직원들 나이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근무 경력이라든지 업무의 숙련도는 또 낮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보는 건데, 이거는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직장의 상황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복불복인 것 같아요. 외모 얘기를 사실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력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외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력서에 붙인 사진 자체가 뭔가 이런 사진 진짜 포샵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사진을 보내면 그분은 그게 예뻐서 찍었을 수도 있어요. 스티커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앱에서 보정이 엄청 들어간 거 있잖아요. 눈 크게 나오고 뒤에 이렇게 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올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직장에 대해서 좀 진지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진을 보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통계적인 유의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거기서 좋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장, 자소서까지 포함하면 2장의 종류로 이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사진 들어와 있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이력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 경력이에요. 차라리 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이제 첫 신입으로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기존에 근무 경력이 5, 6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의 이력을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힌트를 많이 줍니다.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6개월을 쉬고 이런 사이클을 가지신 지원자가 꽤 많아요. 저는 그렇게 지내보지를 않았어서 좀 일견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뽑는 입장에서는 그 지원자가 오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 그 친구가 아무리 일을 너무 잘한다고 해도 그 친구가 저한테 맞추는 기간이 3개월 정도는 필요해요. 일 자체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진다면 더더욱이 말할 나이가 없이 더 기간이 필요하겠죠. 1년이면은 사실 너무 짧거든요. 한 곳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오래 근무해본 경력이 있으면 가산 포인트가 좀 됩니다. 세 번째로 희망 연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희망 연봉을 적어주시면 그거를 고려해 보려고 해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만큼 인정을 안 해준다 싶으면 이 미스매치 때문에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업무 능력은 없는데
연봉이 높은 경우 이 사측에서, 그러니까 뽑은 사람 측에서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이 페이를 주고 요 정도 이상급의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 근데 그 능력을 참으면서 2년 이상 간다? 이거는 사실 이 사람은 업무적인 능력 이외에 다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조직의 화합을 좋게 한다든지 고객들하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좋다든지 다른 능력이 또 있어야지 이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 연봉과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일치될 때 서로가 해피한 결과를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희망 연봉을 적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적으셔요? 높은 희망 연봉을 적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업무 능력이 굉장히 좋다든지 아니면 기존 직장에서 꽤 높은 급여를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마지막 직장에 연봉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종을 변경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기존에 이제 피부 쪽에 일을 하셨던 게 아니고 치과, 한의원 이런 데서 피부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결이 다른 그런 곳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저희 쪽으로 오시는데 그쪽에서 받던 페이 이상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메이저리그에서 1군 선수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죠. 근데 나 이제 야구는 좀 그만할래. 같은 스포츠지만 축구를 한번 해볼까? 나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1군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맨체스터 가면 맨체스터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야구를 잘한 건 알겠지만 축구에서는 아직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그 정도의 페이로 너를 쓰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만을 본다면 그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종을 바꿔가지고 뭔가 다른 미래를 꿈꿔 보겠다 그래서 직종을 바꾸는 건데 페이도 그 이상을 받으면서 직종을 바꾸겠다? 진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가가지고 메이저리그 연봉을 달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 가족 같은 직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아름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가족하고 살다 보면 싸우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혼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오해가 생겨서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일은 좀 일이어야 되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족하고 화목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가족끼리도 안 친한 분들도 많아요. 형제가 셋이 있으면 둘째 형하고는 친한데 첫째 형하고는 조금 안 친해, 이런 좀 어려워,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 같은 직장을 찾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직 이 사회에 경험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건데, 달리 생각하면 굉장히 좀 순수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장은 좀 직장이다. 직장에서 되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싶다. 그건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행복하기만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컴플레인들, 어려운 일들을 계속 봉착을 하고 더 많은 해피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직을 자주 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한 3, 4년 정도 아니면 5, 6년 정도 된 직원이 저는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이직을, 그러니까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종종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를 더 배우고 싶으셔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내가 뭘 원하는지부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뭔가를 더 배우고 싶은데 내가 뭘 더 배우고 싶은지는 잘 몰라. 뭘 배우고 싶을 때 내가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럼 영어 학원에 가죠. 수영을 배우고 싶다 그럼 수영장에 가서 수영 강사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도 영어 학원 다녔을 때 영어 잘 배워지던가요? 아니었을 거예요. 저만 그랬나요? 근데 직장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뭘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면은 배움이 나한테 스며들기를 원하는 거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로가 좀 힘든 일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 굳이 이직을 하지 않고 전 직장에서 본인이 조금 노력했더라면 충분히 배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아직 자기의 그 행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였구나, 이런 뉘앙스 전해주게 되거든요. 그거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졌어요, 이게. 벌써 5가지 얘기했는데 너무 길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직장이 부족하다고는 저는 조금 생각 안 해요. 직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적은데 구직자는 바라는 게 많다거나 아니면 많은 걸 해줄 수 있고 훌륭한 직장인데 거기에 매치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으니 이거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매치를 위해서 20대 때는 약간의 이직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좋은 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내가 좋은 직장에 맞춰지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데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부족하면 이 갭이 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물론 뭐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직장은 이제 사랑이라는 거를 약간은 배제하고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조금 더 이 미스매치가 적어야 된다. 그래서 뭐 저는 페이를 조금 낮게 잡아도 되니 제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구직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한테 페이 얼마를 아끼는 사업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 있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뭐 인사부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장님들이 많이 하는 생각일 거예요. 소규모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이력서가 실제로 구인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일 수 있고 그런 게 어떻게 수정을 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제가 녹화를 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퇴근해야 되겠네요.